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정치공장, 울산 정치계 유명 인사와 한 달에 한 번씩 울산의 내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이항희 노동당 전 울산시당위원장, 김영문 변호사, 장능인 새누리당 전 대변인, 오상택 박사가 차례로 출연해서 울산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정치 관련 소식 나눠봤습니다. 오늘 약 한 달 만에 정치공장의 첫 번째 타자 이항희의 월간 정치공장 돌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항희의 월간 정치 공장. 네, 어서 오세요. 가을 개편으로 시작한 월간 정치 공장, 지난 10월 29일 첫 방송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그리웠습니다. 네, 월간 방송이라 사실 네. 한 달에 한 번은 인사드릴 수 있겠지 했는데 정치공장이 시작부터 진짜 핫한 방송인가 봐요. 아, 진짜요? 출연진 대기 번호가 너무 길어.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죠. 네, 생방송 라디오 방송 진행 처음이어가지고 네. 제가 첫 방송 끝나고 좀 아쉬움이 많아서 그동안 기다리면서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나 열심히 듣고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렇군요. 첫 방송도 잘하셨는데 오늘 방송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항희 위원장님, 오늘 준비해온 주제 뭔가요? 한마디로 좀 정해주시겠어요? 바늘 허리에 실 메어 쓰랴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메어 못 쓴다는 말인데요. 그렇죠. 대한민국 최초 핵발전소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둘러싼 논쟁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리 1호기면은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문을 닫은 핵발전소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난 2017년 6월 18일에 네. 영구 정지를 결정한 우리나라 첫 번째 핵발전소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효암리에 위치해 있어요. 혹시 진화해수욕장이나 간절곶 가보셨죠? 그럼요. 자주 가죠. 네, 그럼 보셨을 텐데요. 네. 되게 가까워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요. 진화해변에서 보면 네. 그 회색 원형 돔 모양의 건물이 있는데 그게 핵발전소예요. 그렇군요. 제대로 안 봤나 봐요. 바다에서 아는 만큼 보이니까 네. 바다에서 보이던 게 그게 고리 1호기였네요. 네. 근데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해체를 놓고 어떤 논쟁이 있는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좀 알기 쉽게, 저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고리 1호기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총 4개의 핵발전소가 있어요. 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이렇게 있는데 네. 그중에 1호기니까 얘가 첫 번째였겠죠. 78년에 전력난을 이유로 준공했는데 심지어 준공 일자도 받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전력난 때문에 상업운전을 먼저 시작했어요. 네. 핵발전소는 중수로용이랑 경수로용 두 가지가 있는데 고리는 갑 경수로용으로 설비 용량이 587메가와트고요. 당시 78년에 대한민국의 그 발전 설비 총 용량이 네. 6,590메가와트였어요. 한 10%를 담당했던 발전소인데요. 네. 이 고리 1호기는 사고 고장 건수가 130건으로 국내 핵발전소 중에 단연 탑이에요. 이 수치는 국내 전체 핵발전소 사고 고장 건수 691건에 한 20%에 달하는 수치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이 고리 1호기 처음에는 이거 30년 동안 쓰자 하고 만들었는데 네. 2007년 6월에 일단 수명 다 했으니까 문 닫았다가 킨스라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운전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정부가 사실 울산, 부산 시민들은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단체도 반대했는데 억지로 수명 연장해가지고 10년을 더 돌렸죠. 30년 설계 수명이 다 했는데 맞아요. 10년을 더. 네. 수명 연장해서 네. 총 40년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에 실제로 이 고리 1호기가 전기 제어 장치 고장 나가지고 원자로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네. 2012년에는 12분 동안 전원 공급이 완전히 끊기는 보통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대형 정전 사고도 있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요.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던 사고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후쿠시마 사고랑 거의 똑같은 사고예요.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고인지 확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네. 사실 이때 그 원자로는 완전히 전원이 꺼진 상태였는데 이때 그 원자 핵 붕괴 잔여를 제거하는 순환 펌프가 있어요.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게 가동 안 돼가지고 이 원자로 냉각수 온도가 36.9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58.3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더 올라갔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 사용 핵 연료 온도도 사실은 사용 핵 연료라는 게 이름이 좋아 사용 핵 연료지 이게 핵 쓰레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전소 돌리고 나서 남은 거 찌꺼기인데 이게 온도가 21도였는데 냉각수에서 지금 냉각되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21.5도까지 또 온도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네. 계속 시원하게 냉각수를 안 쏟아 부어주면 이것도 언제든지 온도가 올라가서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고 당시에요. 비상경보도 작동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사실 발전소 소장님이나 이 발성조 관계자분들이 사실 사고가 생기면 어난이에 이런 걸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조직적으로 은폐했고요. 부산에 김수근 의원이라는 분이 네. 뒤늦게 알고 이걸 조사에 착수하니까 그제서야 원안위에 사실 이거 늦장 보고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러네요. 자칫하면 진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안을 은폐했다니까 진짜 충격적인데요. 아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파고 들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13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수원 납품 비리, 그다음에 뭐 짝퉁 부품, 불량 네. 부품 사건 이런 게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한수원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맞아요. 떨어지는 저도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렇죠. 뭐 시험 성적서 위조하고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도 막 납품해온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사실 이거는 그러면 이 부품 만든 업체뿐만이 아니라 검증 기관이나 승인 기관도 다 짬짬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들 부품 다 사용했던 신고리 1호기랑 신월선 1호기까지도 다 가동 중단하고 교체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정부는 2015년 6월 달에 에너지위원회라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고리 1호기 영구 가동 정지를 권고하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요. 정부가 핵발전소 문 닫는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그냥 권고만 하는 거고요. 네.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부 권고를 받아서 한수원이 고리 1호기 가동 40년 만에 2017년 6월 19일까지만 18일까지만 쓰고 19일에 문 닫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현재 그래서 한수원은 이제 핵발전소 문 완전히 닫고 네. 5년 동안 이 냉각시키면서 원안위에 이 고리 1호기를 이제 어떻게 해체할 건지 계획서를 내서 심사를 받고 통과되면 이제 해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정말 많은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가동을 멈추고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맞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가 됐잖아요. 이제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사실 고리 1호기가 지금 가동 중이지 않으니까 네. 노후 원전이 더 이상 가동되지 않은 건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 핵 연료나 핵 쓰레기, 고준 핵 폐기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전히 위험한 여전히 상태인 거고요. 뜨거운 상태인 거죠. 그럼요. 이 음. 원자로가 핵 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서 엄청난 고열이고요. 지금 냉각수로 계속해서 식히고 있는데 이게 전력계통에 사고가 나면 아까 순환 펌프 작동 안 돼가지고 막 온도 올라갔었다는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은 멈췄지만 이 1호기를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체할 건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영구 정지가 되고 또 해체를 한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네요. 그렇죠? 해체 과정에서도 좀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합니다. 혹시 핵발전소를 폐로하고 안전하게 해체한 성공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그 글쎄. 성공 사례 우리가 좀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고리 1호기처럼 상업 핵 발전소를 쓰다가 네. 정지하고 해체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핵산업을 사용했었는데 현재 고리 1호기 같이 발전소를 해체하고 부지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미국이 유일하고요. 네. 그 미국조차도 한 8개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코네티켓 양키 발전소라는 곳에서 네. 8개 핵발전소를 해체했는데 사실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게 그 원자로 안에 있던 핵 폐기물 있잖아요. 뜨거운 네. 핵 연료병
이거를 연구 저장소로 못 만들어서 부지 근처에 그냥 쌓아두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 코네티켓 양키 발전소는 네. 사실 반경 30km 이내 허벌판이거든요. 인적이 없겠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고리 1호기는 아시다시피 부산, 울산, 양산, 경남 시민들 거의 400만, 500만이 밀집해 살고 있잖아요. 네. 미국 사례 그대로 들여와서 만약에 핵발전소 문제가 되면 없애고 네. 그 핵연료봉만 따로 한쪽에 꺼내놓는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래서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사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례는 어때요? 다른 나라들도 핵연료 사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밖에 없고 미국도 그중에 8개밖에 안 됐고 대다수의 나라들은 사용 후 어떻게 해요? 핵연료 문제 해결 못했고 아. 안전한 저장소 못 찾았고 그리고 핵 해체 기술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네. 대부분 지금 당장 해체를 엄두도 못 내고 일단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이제 한수원에서는 지연 해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연 해체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도도 없이 가야 한다는 건데 한수원이 뭔가 좀 뾰족한 수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역시 아나운서라 다르네요. 왜요? 이 표현 너무 멋진데요. 가보지 않은 길을 지도도 없이 가야 된다. 이거 되게 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수원이 마련한 대책 한번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네. 지난 7월 27일 날 울산 중구청 대강당에서 한수원이 진행하는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네. 또 제가 중구 살잖아요. 그래서 중구청 가까워서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참석하신 분들은 많더라고요. 네. 또 보니까 각 동의 통장님 그리고 뭐 주민자치위원장님, 자생단체 대표자님에서 구청에서 급하게 좀 사람들을 모은 게 너무 역력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네. 좀 앉아 계셨는데 사실 한수원이 이런 설명회를 형식적으로라도 하긴 해야 되니까 한다라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PPT로 설명회 30분 진행하고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해가지고 그 100분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네. 질문을 했어요. 유일한 질문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질문해가지고 설명 30분에 제 질의응답 10분 해가지고 40분 만에 끝났어요. 진짜요? 네.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당시 제가 했던 질문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해체 계획서가 800쪽이 넘어요. 네. 이 800쪽이 넘는 해체 계획서를 구청에 방문해서 네. 열람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방식 자체가 너무 접근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800쪽을 읽기가 네. 쉽나요? 일반인들이? 아니 일단 일반인들이 낮 시간에 출근해서 먹고 살아야지 네. 구청에 월차 내고 찾아가가지고 이거 800쪽짜리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구청 홈페이지나 한수원 홈페이지에 좀 게재해서 볼 수 있게 하면 안 되냐. 우리 다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다 네. 인터넷 되잖아요. IT 강국이라면서요. 이런 거 인터넷으로 보기 좀 좋잖아요. 근데 이거 왜 못하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한수원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아직 다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수원이 고리 1호기를 어떻게 해체해야 할지 필요한 기술들이 100가지라면 아직 그중에 70가지밖에 안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기술이 아직 다 안 만들어졌는데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니냐. 해체 기술 다 완성되고 이 기술이 정말 타당한지 검증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네.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당장 해체하려면 고리 1호기 그 수조 안에 지금 냉각 중인 핵연료봉 그 사용 핵 쓰레기들 네. 꺼내야 되잖아요. 꺼내고 옮기고 거기를 다 해체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 어디다 꺼내 놓을 거냐.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핵 폐기장이 없어요. 네. 영구 처분장 심지어 중간 처분장도 아직 없어요. 네. 이 핵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둘 거냐. 대책 있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수원이 뭐라고 네. 답변했는지 아세요? 궁금하네요. 답변 더 궁금해요. 네. 관련 법이 그렇다. 아, 곧 정부가 네. 대책을 세울 거다. 일단 해체 계획 승인 받고 네. 해체를 하다 보면 답이 해체하는데 나온다, 한 이런 10년 이야기. 걸리니까 그 네. 사이에 대책을 만들 거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설명회 끝나고 나서 중구청 3층에 있는 경제진흥과에 올라갔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해체 계획서 원본이 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목차만 20페이지. 그리고 그 계획서는 800페이지가 넘는데 심지어 비공개 그다음에 한수원 뭐
운영 극비 뭐 이런 거여가지고 블라인드 정보 처리된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 없는 거네요. 네, 한 저 2시간 동안 앉아서 그걸 봤는데도 네. 다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날 그 2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게 거기서 보니까 정말 작은 글씨로 심지어 공청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실제로 제가 7월 말에 그 설명회를 들었잖아요. 8월 말까지 그 예정된 공람 기간 중에 서면으로 공청회 요청이 있으면 네. 그 요청이 많으면 공청회를 할 수도 있다 정도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찾아가서 서면으로 공청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접수하지 않으면 공청회 안 하고 그냥 할 필요가 넘어가겠다는 없는 거예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부랴부랴 이걸 울산의 탈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이라고 핵 문제에 대해 관심 많은 시민 운동 단체가 있잖아요. 이쪽에 네. 이제 쭉 같이 요청도 하고 열람도 하고 하자고 해가지고 각 구군 비치되어 있는 그 공청회 이 해체계획 설명서 보고 질의도 하고 또 의견도 내고 공청회 요청도 했죠. 그렇군요. 최근에 울산에서 진행된 그 2차례 공청회가 그냥 진행된 게 아니었네요. 이 지역순회 설명회와 공람 기간이 끝나고 약 2달 후에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그 사이 한수원의 해체 계획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서를 반영해서 수정 보완이 됐던가요? 어떤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공청회도 정말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11월 23일 날 종합체육관에서 네. 울산 동구, 중구, 남구,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날 전 몰라서 못 갔고요. 진짜요? 알고 보니까 지역 언론사의 한수원이 보도자료도 안 냈대요. 그래서 언론사도 취재를 사전에 계획하지 못했는데 네. 그 탈핵 단체에서 급하게 와달라고 해가지고 현장에 가셨고요. 남구 종합체육관 정말 넓잖아요. 네. 거기 한 10여 분 앉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울산 시민들 누구나라도 알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공청회를. 네. 몰라서 못 간 거예요. 저는 아무도 간신히 모르게 한 네. 거네요. 그러면 25일 날 네. 그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울주군 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장에 제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전 중구 주민이 아니라 사실 참석 대상은 아닌데 제가 참석할 수 있는 중구 주민이니까. 네. 예. 네. 23일 거는 제가 몰라서 못 갔고 네. 25일 거라도 가서 좀 현장에서 보고 싶어서 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가 실제로 이 계획서에 반영이 됐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정말 찾아갔거든요. 네.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왜요? 7월에 설명회 때 제출된 자료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그대로예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이랑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지연 해체 방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도 않고 한수원이 기존에 제출했던 즉시 해체 방식 어떻게든 빨리 고리 1호기를 해체하겠다라는 주장만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종합체육관에는 울산 시민들이 참석이 되게 저조했잖아요. 네. 근데 울주군 공청회는 그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서 그런지 또 그리고 서생면이 네. 고리 1호기 최인접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5km 이내에 정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장님 중에서도 사전에 의견 진술서라는 걸 내요. 그러면 그날 공청회 때 패널로 모셔서 무대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옹곡 1위에서 옹곡 2구 마을 이상배 이장님이라는 분이 무대에 올라가서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그분 발언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미 설명회 때 했던 질문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기술도 없고 입장이. 네. 저장소도 없는데 해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만화나 방사능 누출 사고 나면 이 우리 주민들 어떻게 그렇죠. 사냐. 그리고 또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핵 쓰레기를 배로 많이 이동하는데 그러네요. 그때 만약에 바다에 누출되면 우리 서생 주민들은 뭐 먹고 사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는데 한수원이 저한테 했던 답변처럼 상당히 형식적인 답변을 하니까 네. 법이 그렇다. 곧 정부에서 대책을 세울 거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장님이 정말 탁자를 탁 치시면서 네. 이렇게 형식적인 기만적인 공청회 난 더 이상 잊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퇴장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네. 역시 체인적 지역 주민들의 분노랑 불신이 얼마나 큰지 좀 새삼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그 해체 계획서를 최종 완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안위에 제출해서 한수원은 승인 받아가지고 해체 계획 들어가겠다라는 게 자기들의 계획인데 설명회도 그렇고 공청회도 그렇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하면서 정말 울산 시민들이나 핵발전소 체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네요. 백신만 울산 시민의 생명과 또 안전에 직결된 문제잖아요. 정말 많은 관심과 좀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양희 위원장님,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라도 하고 싶죠. 그리고 뭐라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마음이 급해지셨죠. 근데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울산시랑 각 구군, 자치단체장 그리고 의회에서 한수원이랑 원안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시민들이 이걸 촉구해야 합니다. 그 설명회 과정에서 확인한 건데요.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는 군의 입장으로 한수원에 즉시 해체 말고 지연 해체하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다라고 군에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울산의 울주군, 울산 뭐 중구, 북구, 남구, 동구 그리고 울산시가 모두 다 울산도 즉시 해체가 아니라 지연 해체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네. 지연 네. 해체로 가자. 네, 지연 해체를 주장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좀 명확해지는데 다행히 아직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해서 논의할 시간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네네. 정치권의 좀 발빠른 대응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좀 꼭 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지난 11월 26일 날 이제 핵 시설 같은 경우 짓거나 해체할 때 주민 의견 수렴해야 된다 이런 관계 법령 개정안 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거 꼼꼼히 봐야 되는 게 네. 관계 법령 개정할 때 주민 의견 수렴하자, 공청회 개최하자라고 방향만 원칙적인 수준에서 밝히면 안 돼요. 그러면요? 보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공람 과정이 구청에 어. 찾아가서 1000페이지 가까운 걸 주민들이 직접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면 네. 사실 한 발짝도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산 출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관계 법령 개정하거나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입법 활동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좀 촘촘히 살펴보시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너무 고생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시고 네. 한수원은 많은 분들이 한수원이 국가기관인 줄 알아요. 근데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여기 주식회사예요. 자기들의 이윤 창출이 최고 목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울산 시민들, 부산 시민들이 피해 당사자로서 한수원의 이해를 넘어서서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를 늘 고민해야 되고 네. 울산의 정치권도 이 부분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함께 고민해 보죠. 오늘 이양희 위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 달 뒤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좀 자주 봬요. 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이양희의 월간 정치공장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봉구의 알았다면 방송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